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재산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듭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넘어 이것은 중산층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계층 사다리를 부숴버리는 경제적 재앙의 전조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실질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중산층 몰락의 속도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체감 물가, 즉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주범입니다. 사람들은 이전과 똑같이 벌지만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소득은 정체되고 물가만 오르는 상황은 최악의 경기 국면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짙은 그림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단기적 현상이라고 믿었던 희망은 이제 장기적인 고착화라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역습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풀었던 막대한 유동성, M2 통화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돈의 양이 너무나도 빠르게 늘어났고 이 돈이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시장을 모두 부풀렸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생산 비용은 오르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의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킵니다. 이미 실물 자산, 부동산, 주식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가들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자산 가치가 명목상 크게 상승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반면 현금이나 저축에 의존하는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은 화폐 가치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가진 자에게는 부채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지만 그 빚을 갚기 위해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대다수의 영끌 가계에게는 이자 지옥을 선사하는 저주가 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GDP 대비 10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물가 폭등과 고금리가 결합된 이중고는 중산층을 빈곤층으로 밀어넣는 가장 강력한 기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중산층이 얇아지고 사라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역습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좌절감은 커집니다.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겪었던 장기적인 경제 혼란과 사회적 불신이라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징조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흔히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현금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부과됩니다. 위기의 징조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소비자 물가지수의 공식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의 편중 현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CPI의 항목 중 주거비,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은 서민과 중산층이 소비하는 필수재 부문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이나 빵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5%에 그치더라도 서민들의 식탁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20% 이상의 명품 가격 인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필수재 가격의 폭등은 심각한 생활고, 코스트 오브 리빙 크라이시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곧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제로로 만듭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이는 다시 고용 악화와 실질 소득 저하를 이어지는 악순환이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고착화입니다. 한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보다 더 많은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물가에 맞춰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의 임금 물가 스파이럴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처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장에 뿌리 내렸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환율과 금리의 불안정한 동조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급락해 환율 급등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더욱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하는 수입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에 가까워지는 것은 단순히 수출 기업의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 과열이 아닌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인플레이션의 역습은 대한민국 중산층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경제적 기반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시간 폭탄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역습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좌절감은 커집니다.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겪었던 장기적인 경제 혼란과 사회적 불신이라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징조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흔히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현금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부과됩니다. 위기의 징조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소비자 물가지수의 공식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의 편중 현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CPI의 항목 중 주거비,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은 서민과 중산층이 소비하는 필수재 부문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이나 빵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5%에 그치더라도 서민들의 식탁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20% 이상의 명품 가격 인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필수재 가격의 폭등은 심각한 생활고, 코스트 오브 리빙 크라이시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곧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제로로 만듭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이는 다시 고용 악화와 실질 소득 저하를 이어지는 악순환이 인플레이션의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고착화입니다. 한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보다 더 많은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물가에 맞춰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의 임금 물가 스파이럴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처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장에 뿌리 내렸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징조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환율과 금리의 불안정한 동조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급락해 환율 급등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더욱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하는 수입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에 가까워지는 것은 단순히 수출 기업의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는 식료품 가격 상승을 예고하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한국 경제가 단순한 경기 과열이 아닌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인플레이션의 역습은 대한민국 중산층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경제적 기반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해 들어가는 시간 폭탄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역습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좌절감은 커집니다.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겪었던 장기적인 경제 혼란과 사회적 불신이라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징조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흔히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현금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부과됩니다. 위기의 징조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소비자 물가지수의 공식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의 편중 현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CPI의 항목 중 주거비,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은 서민과 중산층이 소비하는 필수재 부문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이나 빵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5%에 그치더라도 서민